네, 이번 시간에는 주제 잡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테마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주제를 어떻게 잡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를 잡는다라는 의미는 교육 콘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활동이기도 해요. 주제를 잘 잡아야 이후에 나오는 내용, 이 주제를 덧붙이게 되는 실제 학습 내용이 제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잘 잡아서 잡는 게 중요하고요. 주제를 잘 잡은 다음에 이 주제를 설명하는 논리의 틀을 잘 잡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또 논리 틀이라고 하는 이외에 또 설명드릴 내용이 나옵니다.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한데 말이 쉽지 이 잘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주제를 잡고 이 논리 틀을 연결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주제 잡기는 자신만의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핵심 활동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교육 컨텐츠에서 주제를 제대로 잡게 되면 한 50% 정도는 거의 성공했다. 50% 이상, 50-60% 정도는 성공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주제를 잡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뿅 하고 주제가 떠오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뿅 하고 이렇게 뿅 하고 주제가 이렇게 뻥 터지듯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뿅 하고 나타나기 이전 단계에 이미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경우에 이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 생각을 확산시켰다가 수렴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확산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 생각이 확산됐다가 또 정리하는,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이게 한 사이클로 이렇게 딱 도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이클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마치 나선형으로 이렇게 반복되듯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반복되듯이 나오면서 이게 주제가 나중에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머리가 있어야 이게 생각이 있는데 우리 생각하고 있는 것 또는 관심사 등등과 같은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쫙 특정 주제를 어떤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확장시켜 나갑니다. 예, 이렇게 어떤 특정 키워드가 있다 할 때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을 제가 마인드맵이라는 걸로 저는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또 주되게 봐야 되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지요.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고 이 속안에 또 어떻게 또 구성이 또 어떻게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연결고리들 중에 주목해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이런 키워드들이 나타나면 이 키워드를 다시 이 키워드만 가지고서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하고요. 요걸 또 다시 이렇게 확산 쭉 시킵니다. 그럼 확산시키면 또 이 속안에 이 생각의 또 틀 안에 또 이 속안에 이런 작은 생각의 덩어리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 중에서 또 하나를 잡고서 또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내 생각과 관심사와 관계되어 있는 이 키워드들, 생각들을 계속 한번 쭉 확산시켰다가 확산시킨 것들 중에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이제 수렴하는 과정이죠. 수렴해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각각 또 이렇게 쭉 확장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이 속안에서 또 수렴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논리적인 틀 내로 쏙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 잡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주제 잡기에 가장 단순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바로 BAF라고 Before After Framework, 제가 그냥 만들어서 쓴 용어인데 요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주제를 엮어내는 데 필요한 틀은
이 BAF라는 걸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안들도 있지만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제 생각에요. 주제 정리를 위해서 활동의 최종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무언가를 실행해서 결과물을 내어지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실제로 액션이 일어나야 돼요. 액션이. 그러려면 그 활동의 최종 목표, 즉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자, 유저의 최종 활동의 목표를 이 애프터에다 집어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태도가 좋아진다. 무엇을 알아서 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표란 걸 잡을 때, 이 학습 목표를 잡을 때, 우리가 행위동사를 쓰잖아요. 행위동사. 기억나시나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잡을 때 행위동사를 써라. 그래서 이해한다 이런 용어보다는 설명한다, 분류한다, 뭐 이런 용어들을 쓰면 좋다라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학습 목표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학습 목표를 가 결국에는 이 활동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애프터로 집어넣고요. 현재 이 활동 상태를 비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습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최종 목표를 애프터에다가 여기다가 최종 목표를 집어넣고요. 현재 활동 상태, 현재 할 수 있는 상태를 이 비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간격, 요것과 비포와 애프터 사이에 요 간격인 요 부분이 실제로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이게 학습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 학습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요것을 잘 짜면, 요것을 학습 내용을 잘 짜서 이거를 교육 콘텐츠화 시키게 되면 성공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블랭크를 채워넣는 게 교육 콘텐츠고 학습 내용이고 곧 핵심 주제들이 되는 겁니다. 핵심 주제는 단 한 개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BAF를 중심으로 이 생각을 정리하는 건데 이게 현재 상태예요. 그쵸? 현재 상태고 이게 최종 상태예요. 최종. 이게 바람직한 상태가 되고요. 이게 현재 상태가 되죠. 현재 상태. 이게 곧 우리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Needs Assessment. 어세스먼트가 이게 맞나요? 예, Needs Assessment. 요구 분석. 그쵸? 요구 분석에 해당되는 게 이런 프레임워크인데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의 간격을 찾았고요. 여기에서 핵심 주제로 이걸 설정한다. 이게 이제 핵심 주제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한다면은요. 이 최종 상태, 이루어야 되는 최종 어떤 활동의 최종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활동을 정리해 놓고 나면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과 부가적으로 또 연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 우리가 해보지 않은 모르는 거일 수 있죠. 그쵸? 이 현재는 이건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애프터를 중심으로 나 스스로가 모르는 것을 찾아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최종 활동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모를 가능성들이 높아요. 물론 이건 안다, 이거 안다, 이거 안다. 그럼 이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모른다, 이거 모른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우리가 익혀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차례 거치게 되면서 핵심 주제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도드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현재 상태든 바람직한 상태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 있죠? 이 모르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생각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학습, 스스로 하는 걸 무슨 학습이라고 보통 하죠? 자기 주도적 학습의 형태로 내가 배워서 이 배운 것을
메우게 되면 이 갭, 여기서 발생되는 갭이 메워지는 거고, 이 갭을 메우는 활동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제가 잡힐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제를 잡는 방법, 주제라는 거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막 어떤 글의 형태나 키워드 형태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현재 상태, 내가 모르는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최종 활동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무언가 이제 이루어야 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태의 이 차이를 잘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주제가 명확하게 잡힐 수 있다. 이 주제를 목록화 시켜 놓게 되면 이게 목차, 과정의 목차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이제 그 단위, 한 차시 단위가 아니라 과정 단위로 진행하게 되면 이게 바로 커리큘럼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제 잡기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